안녕 얘들아. 오늘 국어는 즐겁게 시작해보자. 자, 오늘 3차 시 명태 귀환 176부터 177 본문 뒷부분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 생활 공감 가나요?
자, 오늘은 이제 176쪽과 177쪽 남은 부분이 있었죠? 지난번에 이어서 176쪽 본문 4번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서 앞부분에서 나왔던 매체 자료를 우리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매체 자료는 명태 요리에 대한 설명이 나왔죠. 이건 본문 1번에서 한국인이 명태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러면서 뭐 코다리찜이라든지 이거 노가리죠. 이렇게 명태와 관련된 명태를 가지고 요리한 것들을 이렇게 사진 자료로 나타냈습니다. 이 사진 자료는 대상의 다양한 사실적인 모습을 이제 이렇게 확인시켜 주죠. 사진이 제일 좋죠. 그다음에 두 번째 나왔던 매체 자료는 이거는 교과서 몇 쪽이었나요? 173쪽에 나왔던 그래프, 우리나라 주요 어종의 어획량, 이제 잡아들이는 그 양이 2010년과 1980년대에 어떻게 변했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1980년대에 많았던 명태, 정어리, 쥐치 이런 것들이 2010년에 가서는 하나도 안 잡혀요. 그리고 2010년에는 약간의 갈치, 오징어 많이, 멸치 많이 이렇게 나왔죠. 자, 이렇게 명태는 2010년에 안 잡히죠. 빨간 그래프가 없죠. 이거는 명태가 사라진 원인을 나타내면서 이제 명태의 남획이라는 것은 마구잡이로 어린 것이든 다 큰 것이든 막 잡아들이는 거, 그리고 해수온 그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서 명태가 살기 어렵게 됐다. 이렇게 두 가지 원인을 제시하면서 어획량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 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눈에 딱 들어오죠. 명태는 아예 2010년엔 없어요. 빨간색이 없죠. 자, 이렇게 한눈에 그래프는 볼 수 있게 해주는 매체 자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같은 역시 173쪽에 나와 있던 매체 자료 세 번째, 요거는 그림이죠. 그림. 이 그림은 1980년대와 2000년대에 같은 우리나라의 어획량의 변화를 이번엔 그림으로 나타내죠. 아까는 그래프였다면 수치상으로, 이번에는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서 변화가 또 새롭게
아까는 이렇게 질량적으로 나타내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눈으로 시각적으로 명태가 아예 없어졌네? 이거 이렇게 딱 보여주죠. 그래서 이 변화 그림은 실물이나 상황에 대한 특징을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그 매체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매체 자료는 어디 나온 거냐면 교과서 175쪽이죠. 175쪽에 나와 있는 그 집 나간 명태를 찾습니다 하면서 이제 명태 인공 양식에 관한 내용으로서 이 명태가 어떻게 이제 수정란이 되어서 어미로 자라는지를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명태 한 사리를 그림으로 나타내 줍니다. 수정란 이제 그 착상이 되고 뭐 이렇게 2세포기, 4세포기 이건 여러분이 생물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세포 분열을 하죠. 이렇게. 그리고 눈이 생기고 부화 직전이 되고 부화 아래에서 나오죠. 그러면은 이렇게 새끼 치어 상태가 되고 조금 중간 그러면 이제 어미가 되죠. 어미가 되기까지 한 15개월, 1년 좀 넘는 기간이면 명태가 알에서 어미가 된다. 이렇게 쭉 한눈에 나타내 보여주죠. 명태 양식 과정을 쉽게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게 합니다. 자, 요거는 뭐예요? 매체 자료 5번 175쪽에 그 한 사리 위에 있는 그 정리한 도표죠. 양식 과정을 이번에는 어떻게 나타냈냐면 도표를 시기별로 나타내서 2015년 1월, 2015년 2월, 2015년 12월, 9월, 또 2017년 1월, 18년 12월 이런 식으로 명태의 그 완전 양식 과정을 2015년부터 18년 즉 3년 사이에 그 양식 과정이 그 3년 프로젝트로 이렇게 자연산 명태 어미 50만 원 주고 샀다고 했죠. 그리고 명태 어미의 알에서부터 어린 고기를 부화시키고 다시 동해안에 방류시키고 다시 산란이라는 것은 알을 낳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인공 2세대 그 다음 세대가 산란기를 맞는 시기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해서 양식 과정을 이렇게 시기별 표로 나타냈어요. 한눈에. 그래서 성공 과정을 정리해 줬어요. 한눈에. 이것은 도표, 시기별 도표라는 매체 자료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 이번에는 6번째 매체 자료는 뭐냐면 174쪽에 나와 있는 치어 사진이에요. 치어 사진은 치자는 여러분 유치원 할 때 치자예요. 어리다 그런 뜻이에요. 어린 물고기, 고기요. 유치원의 치자. 그래서 치어 그러면은 치어리더 아니에요. 어린 물고기 사진. 이게 명태인데 꼭 멸치 같죠? 어리니까 그래요. 어린 그 명태의 사육 모습을 인공 수조 안에서 이렇게 자라는구나. 사진이니까 사실적으로 딱 보이죠. 그럼 이제는 본문 4번 들어가겠습니다. 명태 완전 양식. 세계 최초로 성공하다. 세계 최초.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안 먹으니까 명태 양식을 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먹으니까 이걸 하니까 자연히 세계 최초가 된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 연구팀은 명태가 살기에 가장 적절한 수온을 찾기 시작했다. 수온, 가장 적절한 물의 온도. 그 결과 섭씨 7도에서 12도, 7도부터 12도 사이에서 조금 약간 차가운 물이죠. 잘 자란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명태를 키우는 실내 수조에 수족관 할 때 그 실내에 그 명태를 그 자랄 수 있게 하는 인공적인 환경이에요. 수조에 병원체, 병균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린 고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연구했다. 어린 고기가 질병에 걸리는 일을 예방해 초기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이제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에서는 명태가 잘 자랄 수 있는 그 환경에 대해서 이제 수온도 조사하고 수온, 이게 환경을 이제 만들어주는 거예요. 수온도 조사하고, 실내 수조의 병원체 조사하고, 그래서 이제 질병을 예방하는 거죠. 어린 고기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완전 양식 가운데 또 하나게 특별하게 고려한 것은 먹이였다. 자, 이번 첫 번째는 수온이었다면 두 번째는 먹이.
알에서 부화한 새끼 명태에게 적합한 저온성 먹이 생물이 당장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바다에 나가야 되는데 바다의 플랑크톤이나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실내 수조니까 자연 환경이 아니니까 인공적으로 넣어줘야 되겠죠. 알에서 부화한 새끼 명태에게 적합한 저온성 아까 여기 낮은 온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온성 먹이 생물이 당장 없었기 때문이다. 보통은 어류 종자를 생산할 때 동물성 플랑크톤인 로티퍼를 먹이로 쓴다. 플랑크톤 알죠? 바다의 그 작은 미생물. 그 동물성 플랑크톤 중에 로티퍼라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 그 로티퍼 그림이 176쪽에 나오죠? 그래서 명태가 사는 차가운 물에 로티퍼를 넣었더니 이번에는 로티퍼가 죽어요. 로티퍼는 활력을 잃고 수조 바닥에 가라앉아 버렸어요. 왜냐하면 로티퍼는 명태와 달리 높은 온도 25도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명태와 맞지가 않죠,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명태에게 맞는 온도가 로티퍼에게 너무 낮았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라앉은 로티퍼가 사체죠. 이거는 심지어 수질 악화, 물을 이제 썩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매체 자료 7번째 로티퍼 사진이 나왔는데 동물성 플랑크톤을 현미경으로 확대한 사진 같아요. 명태 먹이인 로티퍼를 실감나게 보여줘요. 그러나 굳이 뭐 이거는 굳이 안 들어가도 됐을 사진이에요. 물론 들어가서 좋긴 하지만 로티퍼가 이런 거구나 하고 보여주긴 하지만 명태와는 직접적인 자료는 아니죠. 이건 꼭 필요한 필수 자료는 아니었다 하는 거였고요. 자,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176쪽 아랫부분. 연구팀은 저온성 먹이생물 배양 장치를 개발해 로티퍼가 자라는 수조의 온도를 단계적으로 낮췄다. 그래서 이제 먹이를 따로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 차가운 물에서도 활기를 띠는 로티퍼만 고른 뒤 찬 곳에서 사는 로티퍼만 따로 골라낸 거예요. 따로 배양했다. 이렇게 증식시켰다는 거죠, 양을. 이렇게 배양한 로티퍼는 약 섭씨 10도씨의 물에서 10% 이상 증식했다. 늘어났다는 거죠. 저온성 로티퍼는 명태뿐 아니라 대구 등 다른 냉수성 어류, 찬물에서 사는 그런 물고기를 사육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리라 본다. 연구팀은 그래서 또 하나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 중에 또 하나 어떤 것을 했느냐. 고도 불포화 지방산, EPA, DHA, 여러분들 참치선전에 DHA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이거 그 영양 성분이에요. 두뇌도 좋게 해주고 하는 이런 고도 불포화 지방산 같은 영양 성분이 든 고에너지 명태 전용 사료를 배합 사료도 개발했어요. 그래서 연구팀은 앞쪽에서 그 치어가 잘 자라는 그 수조의 환경을 조성해주고 또 뭘 했다고 그러죠? 그 로티퍼를 직접 잘 길러내도록 했고 또 그 다음에 수조의 병원체를 또 잘 조절했다고 했죠. 어린 명태가 병에 안 걸리게. 그리고 로티퍼 개발 장치 이거 로티퍼 이 살 수 있는 배양 장치도 개발하고 마지막으로는 명태 전용 사료를 개발했어요. 여러분 강아지 고양이도 그 사료 있죠? 과자같이 생긴 거. 자, 명태도 그런 사료 먹이를 먹습니다. 명태가 잘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필요한 영양 성분을 이 사료로 공급했다. 그 결과 연구팀이 사육하는 명태는 자연 상태에서보다 훨씬 빨리 자랐어요. 왜? 천적이 없어요. 일단 명태를 잡아먹는 큰 뭐 상어 뭐 이런 물고기가 없잖아요. 수조니까 천적이 없죠. 그리고 아주 우수한 그 고에너지 영양분의 사료를 줬어요. 그러니까 뭐 명태들이 쑥쑥 잘 자라겠죠. 원래 명태는 알을 낳을 정도로 성숙하는데 3, 4년이 걸려요. 자연 상태에서는. 그런데 연구팀이 키운 명태는 약 1년 8개월 만에 아까 그 표에도 봤지만 1년 8개월 만에 성숙해 굉장히 시기를 단축했죠. 2016년에 알을 낳았다. 자, 속성 재배했어요. 명태를. 그래서 명태의 완전 양식을 성공하는데 세계 최초로 성공한 것이다. 이 세계 최초는 남이 안 하니까 혼자 해서 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자, 그래서 이 본문 4는 요약을 하면 다양한 연구와 개발을 통해 명태 완전 양식을 성공했다. 그래서 연구팀의 성과로 그 치어들이 잘 자라는 적절한 수온을 맞춰줬고, 그리고 병원체에 병에 걸리지 않도록 병원체 관리를 해줬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로티퍼 배양 장치 이거를 만들었다는 거, 동물성 플랑크톤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는 명태 전용 사료 먹이를 개발했다. 요 네 가지가 이 연구팀의 성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77쪽은 명태 오늘과 내일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은 신문기사 중에 해설에 해당되겠습니다. 신문기사에는 표제, 부제, 전문, 본문, 해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해설 부분 보겠습니다. 2017년 1월 23일 해양수산부는 2016년 동해에서 잡힌 명태 가운데 67마리의 유전 정보를 분석해 봤더니 그중 2마리의 유전 정보가 이제 막 방류한 거예요. 이렇게 실험실에서 자란 명태를. 그래서 이제 마구잡이로 잡아봤더니 그중 2마리의 유전 정보가 2015년에 방류한 인공 1세대, 이제 인공적으로 배양시킨 1세대의 것과 일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잡힌 거죠. 인공적으로 키워 방류한 명태가 자연에 잘 적응해 살고 있다는 뜻이다. 이제부터는 명태를 대량으로 생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변승규 박사는 우리 이거 앞쪽에 그 선생님이 1차 시에 넣어준 그 동영상에 나온 분이죠. 유전적 다양성을 위해 자연산 명태 어미고기를 계속 확보하고 1세대 어미를 관리해 질 좋은 수정란을 얻는 기술을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계속 관찰하면서 우수한 종자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렇게 키운 명태를 언제쯤 맛볼 수 있을까? 이제 이건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명태 이제 양식에 성공했을 뿐이지 이 명태를 우리가 국민들의 식탁에까지 올리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있어야 되겠죠. 이제 막 인공 양식 기술을 개발한 수준이므로 양식 명태가 당장 식탁에 오르기는 어렵다. 변 박사는 어업인들에게 수정란을 분양하고 기술 지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대량 생산이 되면 육지에서는 수조 양식으로 바다에서는 가두리 양식으로 동시에 명태를 키워낼 계획도 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우리 식탁에 국산 양식 명태가 올라오지 않을까 기대한다. 자, 이 중에 여기 그 변순규 박사의 이야기 요거 유전 다양성을 위해 확보하고 기술을 발전시켜주는 계획. 자, 이분은 어떤 사람이 지금 전문가죠. 박사님이니까 이 명태 연구에. 자, 전문가의 의견을 이렇게 쭉 전문가의 말을 여기 이렇게 인용했죠. 자, 이런 부분을 인용이라고 합니다. 자, 전문가의 말을 인용한 그 까닭은 뭘까요? 왜 전문가의 말을 인용했을까요? 자, 지나가는 동네 아저씨, 아줌마의 말보다 전문가의 말을 넣음으로써 이 글 읽는 사람은 전문가가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신뢰하게 되죠. 신뢰성을 주죠. 그래서 정확하고 또 그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 신뢰성을 높여주는 구실을 합니다. 여러분 가두리 양식이라는 거 여기 가두리 양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가두리라는 것은 그물을 가두는 거예요. 그물을 쳐서 가둬놓고 물고기를 기르는 거를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해설. 그래서 해설 부분을 요약을 하면 자연에 잘 적응한 인공 양식 명태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명태 양식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인용했죠. 자, 과학동화. 자, 2017년 3월, 즉 과학동화라는 그 잡지의 그 기사입니다. 잡지 기사. 자, 이것은 뭐예요? 출처죠, 출처. 이 글의 출처.
남의 글을 이렇게 갖다 쓸 때는 반드시 출처를 꼭 밝혀주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출처를 밝혀주는 거는. 자, 그러면 매체 자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체 자료에는 시각 자료, 사진, 그림, 도표 같은 시각 자료가 있고요. 소리, 음악 같은 청각 자료. 오늘 선생님이 이 교과서 수업을 위해서 아까 그 저작권 없는 부금을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소리, 음악, 청각 자료 넣으니까 재밌었잖아요. 그 다음에 시청각 자료. 이것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동영상, 애니메이션 이런 거 시청각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 매체 자료를 넣으면 어떨까요? 어떤 효과를 줄까요? 효과적으로 전달해요. 내용을 당연히. 여러분들 만약에 이 도표, 그림, 사진 이런 것이 없었다면 이 글이 얼마나 딱딱하겠어요. 그죠? 효과적으로 전달해주고 이해를 도와주고 관심을 유발해서 내용의 신뢰성을 높여줍니다. 사진 자료, 뭐 치어 사진 이런 것들 그런 역할을 했어요. 자, 이거는 이제 확인 문제. 예전에는 여러분이 선생님이 확인 문제를 따로 이렇게 구글 그 시트로 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에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주세요. 자, 이 글의 종류는 무엇이죠? 여러분 크게 대답해 보세요. 이 글의 종류 뭐라고 했죠? 두 번째, 구체적인 수치와 변화 양상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게 해주는 매체 자료는 그림, 도표, 사진 중 무엇일까요? 수치, 구체적인 숫자, 변화 양상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해주는 자료, 매체 자료 아까 있었죠? 그건 뭐지요? 기억 안 나나요? 명태, 어획량에 대해서 뭐뭐뭐뭐 한 거 있었죠? 뭘까요? 다음 세 번째, 이번에는 객관식. 매체 자료에 대한 설명이 아닌 걸 골라보세요. 시각, 청각, 동영상 자료 등이 있다.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읽는 이의 관심을 유발하 이해를 돕는다. 글쓴이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뭘까요? 1, 2, 3번에 대한 정답을 지금 빨리 여러분들이 풀어봅니다. 어렵지 않죠? 정답은 다음 시간에 하면 잊어버릴 것 같아서 정답 바로 나옵니다. 이 글의 종류는 기사문이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수치와 변화 양상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게 해주는 매체 자료, 도표, 그래프였죠. 자, 매체 자료에 대한 설명 아닌 거 당연히 4번이죠. 글쓴이에 대한 흥미. 요건 아니죠.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국어 집 나간 명태를 찾습니다. 요 뒷부분 본문 설명 오늘 이렇게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더 재밌는 국어 온라인 수업으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